여러분, 오늘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PER은 5입니다. 그리고 B 기업의 PER은 20입니다. 둘 중 하나에만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기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PER이 5인 기업 아닌가? PER이 낮으니까 더 싼 기업이잖아. 사실 이런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PER이 낮으면 저평가, PER이 높으면 고평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계속 보게 됩니다. PER이 낮은 기업을 샀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상하네. 그런데 PER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더 싸졌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또 떨어집니다. 반대로 PER이 20이 넘는 기업은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해서 사지 않았는데 몇 년 뒤 주가가 2배, 3배씩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PER은 분명 싸 보이는데 왜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인 PER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주식이다 라는 생각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PER을 볼 때 무엇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이 할인되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싸네. 지금 사야겠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주식도 비슷합니다. PER이 낮다는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자동으로 싸네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증권사 앱을 엽니다. 관심 있는 기업을 검색합니다. PER을 확인합니다. PER이 6입니다. 생각보다 싸네. 조금 더 찾아보니 다른 기업의 PER은 18입니다. 이건 너무 비싸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PER이 더 낮은 기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주식은 마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트에서는 같은 제품을 반값에 판다면 정말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주가는 단순히 현재의 가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까지 함께 반영합니다. 즉, PER은 단순히 싸다, 비싸다를 알려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함께 담겨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생각보다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PER은 왜 낮아지는 걸까요? 대표적인 3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업의 이익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PER은 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즉,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 PER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도 많이 벌고 PER도 낮아졌으니까 정말 좋은 기업이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올해 유난히 돈을 많이 번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회사의 경쟁력이 좋아져서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잘 벌게 된 걸까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이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해에는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관련 기업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 갑자기 3조 원, 4조 원의 이익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PER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투자자들은 숫자만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PER이 6밖에 안 되네. 엄청 싼 기업이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내년에 반도체 가격이 다시 떨어진다면 기업의 이익도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낮은 PER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의 낮은 PER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초보 투자자와 경험 많은 투자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초보 투자자는 PER이 낮네. 여기서 생각을 멈춥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투자자는 왜 PER이 낮아졌지? 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바로 이 질문 하나가 투자 결과를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부동산 매각으로 큰 수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환율 상승으로 수출 기업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원자재 가격이 우연히 유리하게 움직여 올해만 높은 이익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PER이 낮아 보여도 기업의 본래 경쟁력이 좋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PER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기업의 PER이 낮아졌을까? 먼저 이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PER을 잘못 해석해서 투자하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이 앞으로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떨어지지? PER도 낮은데 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지?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여름이라 아이스크림이 정말 잘 팔립니다. 매출도 좋고 실적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니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비가 계속 내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회사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마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장사가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이스크림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현재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투자자들이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면 주가는 실제 실적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여전히 좋습니다. 매출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아직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자동차 판매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소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변화를 보며 생각합니다. 올해는 괜찮지만 내년에는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발표되기도 전에 주가는 먼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올해 이익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PER은 오히려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초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PER이 6밖에 안 되네. 엄청 싼 기업이네. 하지만 경험 많은 투자자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시장은 왜 이렇게 낮은 가격을 주고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기업의 가치가 크게 낮게 평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PER이 낮게 보인다면 먼저 시장이 어떤 위험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아닌지, 산업 자체가 침체기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요소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즉, PER은 단순히 현재의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담겨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PER을 볼 때는 지금 싸 보인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왜 시장은 이 기업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를 구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업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는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경쟁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만약 기업 내부에 문제가 생긴다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기업을 이전보다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경기가 나빠졌을 때 버틸 수 있는 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투자자들이 느끼기 시작하면 주가는 먼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회계 문제나 대규모 소송,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제품 품질 문제처럼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앞으로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주가는 하락하고 PER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초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PER이 많이 낮아졌네. 지금이 싸게 살 기회인가? 하지만 경험 많은 투자자는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PER이 낮아졌을까? 그리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최근 뉴스와 공시를 살펴보며 기업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바로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PER이 낮다는 사실보다 PER이 낮아진 이유를 찾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낮은 PER을 발견했다고 바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그 숫자 뒤에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낮은 P/ER이 저평가의 신호가 아니라 시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A 기업의 P/ER은 5입니다. B 기업의 P/ER은 20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어떤 기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직도 A 기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 기업입니다. P/ER은 5입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있고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경쟁사에게 조금씩 빼앗기고 있습니다. 즉, P/ER은 낮지만 기업의 미래는 이전만큼 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B 기업입니다. P/ER은 20입니다. 숫자만 보면 A 기업보다 훨씬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매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현재 P/ER이 조금 높더라도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기업이 더 좋은 투자 대상일까요? 정답은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P/ER이 낮다고 반드시 좋은 기업인 것도 아니고 P/ER이 높다고 반드시 나쁜 기업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P/ER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P/ER을 확인했다고 해서 바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부채는 안정적인 수준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P/ER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투자 판단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ER은 분명 좋은 투자 지표입니다. 하지만 P/ER 하나만으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좋은 투자는 숫자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기업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두 번째, P/ER이 낮은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P/ER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까지 함께 반영하는 투자 지표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P/ER을 훨씬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같은 P/ER이 10이라도 어떤 투자자는 매수하고 어떤 투자자는 그냥 지나칩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 고수들은 P/ER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는 주제로 실제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이 P/ER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투자 기회로 판단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더 쉽고 더 맛있게 경제 조미료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